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다 준비한 느낌? 트와이스의 Yes or Yes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와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 두 기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머리카락 오만상 쥐뜯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랩터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기를 구매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각 모델별 디자인입니다. 일단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크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가 6.1인치이고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인데요. 노트 20 울트라는 지금 제가 케이스도 벗겨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 손으로 잡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폭이 넓고요. 자, 반면 아이폰 12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께도 노트 20 울트라가 더 두꺼워서 굉장히 두툼한 느낌이 들고요. 다만 아이폰 12가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립감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케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생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노트 20 울트라가 208g인데요. 아이폰 12는 40g이나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기에도 확실히 부담이 덜합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에는 노트 20 울트라는 정말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노트 20 울트라의 이 인덕션이 정말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엄청나게 두껍죠. 거의 2배는 더 튀어나온 것 같고요. 아이폰 11이 출시되었을 때 인덕션 때문에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노트 20 울트라 때문에 그런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뺀 상태에서 두께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면 말이 달라집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케이스가 이 카메라 인덕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거든요. 이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아이폰 12에 갖다 대면 월등히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두꺼워졌죠. 자,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가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지금 현재 이 후면 보호 필름 때문에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건 있는데 후면 보호 필름을 떼고 보면 여기 측면 여기 남는 요 부분을 보시더라도 거의 무광에 가까운데 완전 무광은 아닙니다. 오묘하게 빛을 억누르면서 고급감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이런 마감을 헤이즈 마감이라고 했죠. 반면 아이폰 12는 이 용달 블루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색상이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1은 색상을 잘 뽑았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원가 절감인지는 모르지만 색상 픽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면 뭐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이 측면 색상은 후면과 다르게 고급스럽게 잘 뽑아낸 것 같고요. 후면도 이 측면 같은 색상이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측면 색상이 좀 잘 벗겨진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은 또 투명 케이스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가 출시 초기에 카메라에 습기 차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샤워할 때도 노트 20 울트라로 영상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습기가 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모델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가 시원시원하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12는 6.1인치이지만 노치를 감안하면 6인치도 안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색감은
노트 20 울트라가 채도가 조금 더 진한 것 같고요. 밝기는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동으로 밝기를 두 모델 모두 최대로 해놨고요. 다크 모드와 블루라이트 필터도 꺼두었습니다. 아이폰 12는 트루톤 기능도 오프해두고 영상을 본 거고요. 자, 게임을 할 때는 자, 요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노트 20 울트라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조작할 때 확실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크신 분들한테 편하고요. 아이폰 12는 노치가 거슬린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의 스피커가 이렇게 좌측에 있기 때문에 가로로 영상을 볼 때 손가락으로 스피커를 가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가로로 들었을 때 여기 요 스피커를 손가락으로 가리기 때문에 요 점이 조금 거슬렸고요. 거슬린 이유는 스피커 울림 때문에 그랬고요. 반면 아이폰 12는 스피커가 위쪽에,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 노트 20 울트라는 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아이폰 12는 손이 큰 분들은 한글이나 영문을 입력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설정해서 키보드를 바꿔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측에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 자판을 이제 10키로 바꾸면 입력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자, 그리고 아이폰 12와 노트 20 울트라의 성능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12의 A14 바이오닉은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성능 저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긱벤치 테스트를 연속해 본 기록을 보면 싱글 코어 성능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멀티 코어 성능은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는 더 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긱벤치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의 성능이 모두 저하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만큼 냉각 성능이 안 좋다는 말이 되겠죠.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와 비교했을 때 거의 400포인트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멀티 코어 성능은 3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120Hz 화면 주사율인데요. 노트 20 울트라는 구매해서 지금까지 120Hz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자, 스크롤을 해보면 아이폰 12는 약간 끊기는 듯이 스크롤이 되는데요. 이건 눈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아이폰 12에서는 iOS 특유의 부드러운 웹 구동 때문에 크게 뭐 거슬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폰 13에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면 정말 찰떡궁합으로 잘 맞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2가 망원 카메라가 빠졌기 때문에 노트 20 울트라에서도 망원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드가 12메가픽셀이며 밝기는 f1.6이며 울트라 와이드 역시 12메가픽셀이며 밝기는 f2.4입니다. 모든 화각에서 OI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메인 카메라가 108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1.8입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메인 카메라가 OIS가 적용되었고요. 아이폰 12와 다르게 초광각에는 OIS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광각을 움직이면서 찍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성은 별로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이 아이폰 12로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배율이 2배라고 했는데요. 메인 카메라가 2배라는 말이 아니고 울트라 와이드 0.5배율에서 저 이것만 한번 눌러주면 와이드 카메라로 바뀌는데 1배라고 뜨죠. 자, 이걸 보고 이제 2배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아이폰 12의 메인 카메라와 노트 20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둘 다 사진은 정말 잘 나옵니다. 역시 아이폰 12의 사진이 더 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 사진을 예쁘게 잘 찍고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더 아이폰 12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 찍었다면 둘 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아이폰 12가 구름을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머신러닝 성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광각 사진 역시 아이폰 12의 사진이 디테일을 더 잘 살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밝기는 아이폰 12가 밝은데 선회도가 너무 안 좋고요. 물론 야간 모드가 작동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노트 20 울트라의 밝기는 조금 어둡지만 상대적으로 선회도는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빛이나 조명을 찍을 때 고스트 현상은 아이폰 12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반면 노트 20 울트라도 고스트 현상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 차이는 무려 1700mAh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12가 2815mAh 용량이며 노트 20 울트라가 4500mAh의 용량 차이가 나고요. 대략적인 사용 시간은 노트 20 울트라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적화가 좋고 5나노 공정의 최신 AP라도 용량 앞에 장사 없죠. 다만 게임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LTE 통신만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루 종일 충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한다면 배터리가 광탈하기 때문에 충전기는 필수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그나마 챙겨주던 충전기도 빼버렸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5W 충전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USB Type-C 2 라이트닝 포트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종 모두 같습니다. 게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무선 충전기와 별도의 전용 케이스까지 출시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다 준비한 느낌? 트와이스의 Yes or Yes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자, 이런 액세서리를 부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아직 무선 충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기까지 모두 갖추면은 총 13만 9천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고속 무선 충전도 맥쉐이프 무선 충전기를 구매해야 지원되고요.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25W 충전기 기본 제공에 고속 무선 충전을 타사의 무선 충전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렴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녹조 현상도 있고 블랙 화면에서 화면이 켜져 있는 것 등 아이폰 12에 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커머스 온라인몰 사전 판매 시에 결제도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편안하게 오류 한번 안 일어나고 바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져서 출시 일정도 미루고 모델을 분할 출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물량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진이 더 잘 된 것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의 선택은 만약 게임을 많이 하시고 S펜과 삼성페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 20 울트라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사용은 아이폰 12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게임은 아이폰으로 해야 되는데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 12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게임을 아이폰으로 하고 싶다면 13만 9천 원을 주고 맥쉐이프 전용 케이스와 맥쉐이프 충전기 20W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 배터리도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신다면 아이폰 12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물 사진은 아이폰 12가 끝내주게 잘 나오니까요. 참고로 현재 아이폰 12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2와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네 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